색과 배경 모듈을 진행하겠습니다. 웹에서 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많은 웹 디자이너들이 이 색을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합니다. 이 색을 선택하는 것은 디자인 영역이기 때문에 웹 개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색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색은 4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정의된 색상명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RGB 방식으로 레드, 그린, 블루,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값의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헥스 방식으로 16진수 형식으로 이 색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HSL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미리 정의된 색상명들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블랙, 블루, 그린, 레드, 화이트, 검정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흰색 이렇게 색의 이름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도 무려 147개나 제공해 줍니다.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CSS를 작성할 때 색이 필요할 때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미리 정의된 색상명 목록을 쭉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div 태그의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레드, 빨강색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RGB 방식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의 빨강, 초록, 파란색의 값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RGB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처음의 값은 레드, 빨강색이고요. 두 번째 값은 초록, 세 번째 값이 파랑이죠. 그래서 이 숫자 값을 가로 안에 넣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div 태그의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지금 R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5, 00. 그러니까 255가 지금 빨강이니까요. 빨간색으로 배경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헥스는 16진수 숫자의 빨강, 초록, 파란색의 값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샵 다음에 여기가 레드 2자리, 그린 2자리, 그 다음에 블루 2자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16진수는 이제 영어로 헥사데시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헥스는 여기에서 왔죠. 헥사에서 왔죠.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A에서부터 F까지의 문자로 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이런 16개의 문자로 값을 표현하는 것이죠. 헥스 방식에서는 각 자리를 2자릿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숫자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FF가 됩니다. 이 FF는 10진수로 따지면 255가 되죠. 0은 0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div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에다 샵 FF0000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에서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자를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FF가 255니까 255. 두 번째 그린 초록의 값이 0이니까 0.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0. 그래서 이것을 RGB로 묶어버리면 255, 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강색이 됩니다. 그래서 RGB로 255, 00 이렇게 준 것은 헥스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샵 FF00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웹 디자이너나 웹 개발자들은 16진수와 10진수 사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색상 값에서 16진수 값을 그냥 따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SL은 각각 Hue, Saturation, Lightness의 두 문자를 딴 건데요. 색상은 색상환에서 가장 파장이 긴 빨강을 0도라 했을 때
상대적인 배치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360도로 표현하는 것이죠. 채도는 특정한 색상의 가장 진한 상태를 100%로 하였을 때 진함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퍼센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명도는 흰색, 빨강색을 100%, 검정을 0%로 했을 때 밝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죠. HSL 방식은 RGB와 비슷하게 HSL 이렇게 지정해서 각각 색상과 채도와 명도 값을 가로 안에 넣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HSL 사용해서 명도 100% 진한 거죠. 그 다음 명도가 50%인 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색에 불투명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영어로 불투명성을 opacity라고 얘기하는데요. 투명성을 표현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입니다. 1이면 불투명한 거고요. 0이면 아주 투명한 거죠. 이런 불투명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opacity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RGB나 HSL에 A를 추가해서 뒤에다가 요 마지막 자리에 이 불투명성 값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에서는 div 태그의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레드고요. 빨강색이고요. 그 다음에 opacity라고 하는 클래스 아이디가 지정된 div인 경우에는 지금 opacity 속성에다 0.2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명해지겠죠. 또는 RGBA라고 하는 클래스 애트리뷰트 값을 갖고 있는 div 태그에는 RGBA 해서 뒤에 opacity 값을, 불투명성 값을 0.5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 HSLA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에는 HSLA를 사용해서 0.7의 불투명성 값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해 본 것처럼 HTML 색을 표현할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과 컬러 속성을 사용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컬러는 텍스트색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div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는 red를 지정하고 컬러 속성은 옐로우, 노란색을 지금 지정하고 있죠. 한번 코드 작성해 볼까요? 먼저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opacity 클래스 애트리뷰트 갖고 있는 div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RGBA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div 태그, 그리고 HSLA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div 태그가 있습니다. 맨 위에 opacity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에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빨강색으로, 또 텍스트 색상을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불투명성의 값을 0.2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태그에 CSS 폴더 밑에 colorstyle.css 파일을 연결시켜 놨으니까 CSS 폴더를 만들어서 colorstyles.css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죠. CSS. 그리고 이 CSS 폴더에 colorstyles.css 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div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좀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height 50픽셀, width 5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로 red를 지정하겠습니다. 빨강색.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은 옐로우를 지정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div 태그 중에서 opacity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에는 opacity 속성의 값을 0.2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볼까요? 그리고 컬러 HTML을 브라우저에 로드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오페서티인 div 태그의 배경 색상은 지금 불투명성이 0.2로 지정돼서 이런 색으로 나오는 거죠. 나머지 두 개의 div 태그는 백그라운드 색상이 빨간색이고 텍스트 색상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div 태그 중에서 RGBA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GBA를 사용을 해서 255, 0, 0 이게 주는데 여기 불투명성을 0.5로 주죠. 그리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불투명성이 0.5인 이러한 색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div 태그 중에서 HSLA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마찬가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SLA를 써가지고 0, 10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불투명성은 0.7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저장해 보면 그러면 세로를 고침하면은 이게 아까보다 투명성이 좀 낮아졌죠. 우리는 배경에 이렇게 색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애트리뷰트에 배경 이미지를 지정하는 거죠. 여기 코드에 의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는 경로명을 지금 지정하고 있죠. 지금 상대 경로명이죠. 그래서 CSS 디렉토리 위에 부모 디렉토리에서 이미지스 하위 디렉토리로 가서 거기에서 background.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제가 새로운 HTML 하나 만들었어요. bgimage.html.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다만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서 연결되는 CSS 파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CSS 디렉토리에 bgstyles.css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bgstyles.css를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gstyles.css 파일을 생성하죠. 그 다음에 body 태그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에다가 url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에서 이미지 디렉토리에 있는 백그라운드 pn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bg 이미지 html을 웹브라우저에 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이미지를 가로, 세로 반복해서 꽉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대시 리피트라고 하는 속성에서 이 방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리피트 X 주게 되면 수평으로만 지금 반복을 하는 거고요. 리피트 Y 하게 되면 수직으로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노 리피트를 주게 되면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으로만 반복하도록 바꿔볼까요? 그래서 bgstyles.css에 가서서 여기다가 background repeat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repeat y로만 하도록 하죠. repeat y 저장하고 페이지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수직으로만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점이 항상 여기입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 위치가 돼요. 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값을 지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 탑 상단, 보텀 하단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얘에서는 지금 라이트 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우저가 있으면 여기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경우에는 수직으로만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번에는 해가지고 여기서 라이트 탑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페이지 셀 고침을 하면 이제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전히 수직으로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경을 각각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피트,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렇게 지정한 대신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단축 속성어로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코디에서는 바디 태그에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일단 베이지 색을 배경색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용하게 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또 반복할지 여부, 여기는 no repeat에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백그라운드 포지션, right, top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편리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커멘트 아웃 하겠습니다. 커멘트는 주석을 다는 거는 윈도우인 경우에는 컨트롤 슬래시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백그라운드 속성에다가 우선 베이지색을 추가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URL에는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것처럼 부모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스 디렉토리에 있는 백그라운드 PNG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은 하지 않는 거라고요. No repeat. 그 다음에 right tab을 하겠습니다. right tab.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미지가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배경색을 베이지 색상으로 지정하겠죠. 조정하고 실행해 보면은 배경색은 베이지가 되고요. 우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이미지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색과 배경 모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